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하나의 분석을 내놨죠. 미국 연준이 이달에 이어서, 이달도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뜻이고, 내년 1월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다음 달에도 인하하는 연속적인, 연쇄적인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호황기를 맞고 있죠. 증시를 비롯해서 고용 부분, 물가 부분. 파월이 굉장히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아주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강해.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급하게 했다가는 또 자칫 뭔가 렉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한 어떤 고민 속에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림자 의장을 파월 뒤에 딱 세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못을 박았죠. 그림자 의장 임명 없어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이 선언은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준금리, 금융정책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 결국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를 텄다라는 평가를 내린 건데, 이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연준 의장을 맡게 된다면 그래야 쉽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2024년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264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하죠. 이 돈 과연 셀 수 있을까? 2644조? 절대로 못 셀 것 같죠. 어마무시한 돈인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누적 적자가 거의 3경 763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미국은 만성 재정 적자라는 큰 어떤 장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정부 지출. 미국은 세계 경찰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적인 문제에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세입 감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법인세 인하 등 전반적으로 아주 바이든 때 세게 때렸던 세금 부분을 일정 정도 낮추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수 감소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재정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월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 강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400달러에 이를 정도로 주가의 어떤 종목 자체 가치가 완전히 지금 이 변화의 국면 그 수순에 와 있을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게 1990년대와 아주 비슷한 이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 집권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 이전에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달락달락 끝나지 않을까라는 너무 고점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증시에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버리면 밑에 깔려있는 게 공포입니다, 공포. 이러다가 나락까지, 이러다가 폭락하지,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깨지는 수가 있다는 공포가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점 논란 때문에 다시 증시가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뭐 일례로 벅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 현금 비중을 뭐 30% 이상으로 최대치로 막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자본들을 현금화시켜 그렇게 잔잔하게 잔잔바리로 엄청나게 주식에만 때려박던 양반이 현금 비중을 뭐 엄청나게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한 것도 이후에 정말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올 수 있고요. 버핏은 직접적으로 현금 챙기고 비 오는 날 대비해라. 우산 준비하라는 얘기죠. 비이성적 가치 평가에 대한 경계심 늦추지 말고 착실하게 현금 탄할 보유하라. 라는 어떤 경고까지 날렸는데 확실히 뭔가 좀 내년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상반기에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쎄한 느낌이 들죠. 무조건 시장에서는 두려움, 이 심리 기조가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데 뭐 폭락장, 조정장 이 두 가지 양상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도 어찌 보면 2달간 엄청난 상승세로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실체 없는 상승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많았어요. 전혀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가치가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기저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호가 부분에서 거래 부분에서도 뭐 실거래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더 호가세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깔릴 수 있는 게 폭락장이죠.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치가 이 이상 오를 수가 있을까? 뭔가 산업 호재도 있어야 되고 경제 호재도 있어야 되고 금융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 세 가지가 정말 지금 위기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뭔가 정책 대출을 받으면서 고가의 아파트를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게 나오죠. 서울 아파트 중에 전용 8호제곱 이하이면서 9억 이하인 아파트 매매가 총 918건. 전체 거래량 1819건 중에 50%를 차지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치는 뭔가 고점에서 그 가격을 붙잡게 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뭐 승자 독식 제도와 같은 그런 몰빵식의 투기성에 가까운 아파트 투자는 종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저가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건 앞으로 거래 시장에서도 더 이상 고점 아파트를 붙잡지 않겠다라는. 당연히 아파트 값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가치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누구냐? 지구 중심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지구는 우주의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 콘크리트 박아놨듯이. 태양 모든 뭐 화성, 금성 다 태양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일거에 뒤집은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자산 시장에서도 아파트 가치의 중심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살 때 아니야. 와, 이런 말 이제 요즘도 막 이제 나오고 있네요. 등장하기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의 내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아파트 중심의 가치 중심. 그게 완전히 유전인자처럼 박혀 있는 건데 지금 아파트 살 때 아니야.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부동산 찬바람이 뭐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죠. 뭐 가뜩이나 9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도 정체되고 매매가도 조금씩 하락되던 차에 지금 뭐 엄청난 변수가 터졌으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작동됐던 대출 규제 강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뭐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3,000건 이하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아마 11월 거래량은 2,000건 수준에 머물 수도 있어요. 거의 거래가 지금 올스탑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부동산의 최대 변동성의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이 중국. 결국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여기도 왕서방들이 부동산을 너무 때려박았어.
모든 자본들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깔아놓으니까 이 돈 자체가 생산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거야. 이전에는 뭐 그렇게 때려박으면 주식시장보다 뭐 어마무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했던 부동산들이 뭐 족족 다 무너져 버리니까 경제 전반도 완전히 지금 3, 4년 동안 침체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중국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국채금리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중장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지표거든요.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이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뭐 도쿄를 중심으로서 엄청난 뭐 부동산의 대변동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해법 보이지 않고 미국, 중국 지정학적 갈등까지도 겹치게 되면 중국은 정말 엄청난 경제적 조정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대로 뭐 한국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상반된 중일 10년째 국채금리 그래프만 봐도 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 뭐 골든 크로스가 되겠네요. 암울해지는 중국 경제 성장률. 지난 2021년 8.4까지 찍었는데 지금 3.8까지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3, 4년 상간에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겪고 있는 이 중국의 모습 그대로 한국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기업,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을 했어도 국내적인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이 되니까 수출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년 경제 성장률도 뭐 1% 선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경제 전반이 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시장, 엄마가 국장하지 말래요. 국장, 무슨 국 이름 같아. 국내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뭐 격언처럼 들린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심지어 뭐 10대들도 대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수익률 상위 10% 계좌 분석을 까보니까 올해 고수익을 낸 국내 투자자들, 특히 30대가 가장 뭐 금융자본에 대해서 공격적인데 해외 주식 비중이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뭐 5, 60대도 뭐 엄청나게 비중이 지금 높아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국내 자본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자본 빠져나가는 거 막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뭐 국내 자본까지도 빠져나가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뭐 본물이 터지는 건데, 정말 금융시장도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원 80전 오른 1426원으로 시작해서 1430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2022년 10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게 12월 말까지 1400 후반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500원, 1,600원, 심지어 1,8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IMF 때 거의 뭐 2,000원 수준 아니었습니까? 거의 근접하는 환율 상승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국내 경제 사정 안 좋죠. 금융시장 경쟁력 떨어지죠. 물가 잡히지 않죠. 수출은 둔화되죠. 이 원화 가치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제들이 다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환율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말라가니까 누가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서울 아파트, 뭐 강남은 50억 하지 않습니까? 한 평당 1억 하는 이 고가의 매물 누가 사주겠어요? 12월 10일 88,000건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매물은 아마 뭐 계속적으로 본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골디락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드, 금발에, 락스, 곱슬머리, 소녀가 곰돌이 집에 살짝 들어가서 세 그릇의 죽을 딱 봤는데 하나는 너무 뜨거워 입이 딜 것 같아.
두 번째 거는 너무 차가워. 이거 뭐 먹을 수 있겠나? 세 번째 죽을 딱 보니까 먹기에 적당했더라. 해서 뭐 끝까지 비웠고, 잠이 좀 솔솔 오니까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나는 너무 커. 두 번째 건 너무 작아. 세 번째 침대 몸에 딱 맞아서 세곤세곤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세 마리 곰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걸음아 나 살려라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골디락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골디락스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고 고용과 실업률 모두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잖아. 미국 경제가 지금 엄청난 골디락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근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 이제 허니문 기간 끝나면 사정없이 몰아칠 수 있는 증시의 대변동성, 심지어 뭐 12월 중순에 뭐 예정될 수도 있는 엔캐리 청산이 미리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금융 변동성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성 재정 적자, 3, 4경에 이르는 뭐 어마무시한 이 재정 적자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상당 부분 미국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와 달리 지금 전국 불안 요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장기화 추세로 가게 된다면 이거 집값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더욱더 내리꽂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만들어낸 집값 정상화로 가는 아주 이상한 궤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값 정상화를 외쳤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정말 생물처럼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다 일일이 듣고 어찌 보면 상당한 변동성을 거쳐서 폭락에 가까운 조정장이 오면서 집값은 정상화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무리하지 않고 대출 일으키지 않고 참아가면서 천천히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찾아오게 될 거란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경제 변동성 상당히 한국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예상, 이걸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가야 하는 시점에서 국내 불안정한 요소들이 완전히 핵폭탄 터지듯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심지어 중국 부분에서도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더욱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약화되고 있는 중국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골디락스를 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 바라보면 정말 부럽죠. 그 부러움이 서학개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해외 자본 빠져나가 국내 자본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어디에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 대변동성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프랑 북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